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왕권 시대인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의 죽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체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정교한 언어로 진실을 외치곤 하죠.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고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사인은 뇌일혈,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평범한 노안의 결과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황제의 시신이 염숙을 시작하자마자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바지를 가위로 찢어야만 했다면, 멀쩡하던 치아가 모두 빠져있고 혀는 녹아 없어진 상태였다면, 여러분은 이걸 단순히 운이 나쁜 질병의 결과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데이터 복구할 파일은 코드네임 덕수궁의 비명, 주류 사학계가 근거 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겨온, 하지만 기록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고종 독살 미스터리의 실체를 복구해 보겠습니다. 섹션 1. 우연이라는 단어로 도배된 그날의 기록. 1919년 1월 21일 새벽 1시 45분 고종은 덕수궁 함령전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당시 고종의 나이는 67세. 당시 기준으로는 고령이었기에 뇌일혈이라는 진단명은 대중에게 먹히기 아주 좋은 카드였죠. 하지만 사건 전후의 상황을 보면 기막힌 우연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연. 고종은 사망 직전 평소 즐기던 식혜를 마셨습니다. 그 식혜를 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친일파의 거두이자 당시 국내부 대신이었던 윤덕영과 민병석이 지목한 나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연. 고종이 사망하자마자 그에게 식혜를 올렸던 나인 2명은 이틀 뒤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도 아주 기막힌 우연의 일치겠죠. 질문을 해줄 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다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존 인물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윤치호의 일기입니다. 냉소적이고 철저한 기록광이었던 윤치호는 1919년 1월 20일자 일기에 소름 끼치는 목격담을 남깁니다. 고종 황제의 시신을 직접 본 이들에 따르면 시신이 이미 심하게 부패하여 발다리가 엄청나게 부어올랐다. 사람들은 이를 독살의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보죠. 뇌일혈로 사망한 사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후 강직을 넘어 부패가스가 차오를 정도로 부풀어 오른다? 이건 생물학적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현상입니다. 섹션 2. 과학의 눈으로 본 청강수의 흔적. 자, 이제 가설을 넘어 그들이 숨기려 했던 과학적 정황을 복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가장 유력한 가설 3가지를 분석하죠. 가설 1. 청강수 정화가리 중독설 가장 유력한 복구 데이터. 당시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검게 변한 목선과 녹아내린 혀는 강력한 부식성 독극물의 특징입니다. 정화가리시한 화칼륨은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체내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세포 파괴가 일어나며 사후 부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죠. 시신이 부풀어 올랐다는 증언과 일치합니다. 가설 2. 이치가 빠진 미스테리, 물리적 강압설. 왜 고종의 치아는 모두 빠져 있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독약을 마시지 않으려는 고종에게 강제로 약발을 들이붓는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지거나 뽑혔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시 궁궐 내부에는 일제의 사주를 받은 의사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들은 치료라는 명목 아래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설 3. 파리 강화회의 저지설, 정치적 동기.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당시 고종은 이승만과 밀사를 통해 파리 강화회의에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려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고종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폭탄이었죠. 2009년 발견된 일본 관리 구라토미 유자부로의 일기에는 데라우치가 하세가와에게 고종을 독살하라고 시켰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연히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일본 고위직 내부에서도 이미 공유되던 작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가설들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고종 황제가 사랑했던 가베를 아시나요? 고종은 지독한 커피 매니아였습니다. 아관 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맛본 커피에 매료된 이후 그는 매일같이 가베를 즐겼죠. 그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섹션 3. 누락된 조각들. 또 다른 음모의 그림자. 가설 4. 커피 속에 숨겨진 은밀한 시도. 여러분은 1898년
김홍육의 커피 독살 미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종은 이미 한 차례 커피를 통해 독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고종은 음식에 예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고종이 아무 의심 없이 식혜를 마셨다? 이건 궁궐 내부에 완벽한 배신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고종의 수라를 담당하던 이들이 일제의 협박이나 매수에 의해 침묵의 가담자가 되었을 가능성.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뼈아픈 데이터입니다. 가설사, 아편 과다 복용설, 고통 없는 암살. 일각에서는 식혜가 아닌 아편에 주목합니다. 고종은 평소 불면증과 지병으로 인해 소량의 약재를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설로 일제가 고종의 약에 지사량의 아편을 섞었다는 주장입니다. 아편 중독은 동공 축소와 호흡 억제를 유발하지만 사후 부패 과정에서 가스가 차오르는 현상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아편은 고종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어 진짜 독을 마시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약 용량이 조절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기 딱 좋은 수단이었겠죠. 섹션 3. 100년 만에 발견된 데이터. 사망 시간의 조작.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왜 고종의 사망 시간을 굳이 조작했을까요? 공식 발표는 1월 21일 새벽이지만 실제로는 1월 20일 밤에 이미 사망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을 벌어야 했을까요? 시신에 남은 동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아니면 완벽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 하나를 투척하죠. 사실 일본은 고종을 독살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힘을 잃은 노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굳이 독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최근 복구된 데이터에 따르면 고종은 사망 직전 해외 망명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을 이미 상하이로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편지를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황제가 직접 조선을 탈출해 망명 정부를 세우려 했던 겁니다. 만약 고종이 망명에 성공했다면 우리가 아는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겠죠. 일본은 황제의 탈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 독살을 택한 겁니다. 이제 결말입니다. 인간 고종, 그리고 멈춰버린 시계. 우리는 흔히 고종을 무능한 군주 혹은 비운의 황제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복구된 데이터 속의 고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투쟁가였습니다. 그는 덕수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도 밤마다 외교관들에게 밀서를 쓰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마셨던 식혜 한 잔은 어쩌면 그 고단한 투쟁의 끝에서 잠시 목을 축이려 했던 유일한 휴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이 소름 돋는 이유는 단지 독살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마저 일제에 의해 병사로 편집당하고 그 진실을 외치려던 나인들마저 우연히 죽어나갔다는 그 철저한 은폐 시스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황제의 입을 막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그 침묵은 2천만 민중의 함성이 되어 3.1절 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되돌아왔으니까요. 고종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낸 겁니다. 당신의 복구 결과는 고종 황제의 마지막 비명은 정말 식혜 속에 담긴 동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 때문이었을까요? 100년 전 덕수궁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진실은 여전히 조각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더해 이 비어있는 데이터를 채워주세요. 과연 누가 그 밤 황제의 잔에 독을 탔을까요? 소름 돋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데이터 복구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삭제된 진실을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의 데이터 복구 완료. 세상이 당신에게만 감추는 사실들. 다음 파일에서 뵙겠습니다.